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사실은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이다 보니 사실은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의 G Suite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팀 프로젝트 하는 것을 꼭 연습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팀 프로젝트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G Suite 서비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소개해드린 서비스는 학교 생활이나 취업 후에 회사 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평소에 많이 사용해보고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은 취업한 회사에서 G Suite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클라우드에서 제일 앞서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서비스도 다양하고 선도적인 서비스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UI나 사용 방법은 약간 다를지라도 개념은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업무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영향도 좋아집니다. 배운 G Suite 서비스들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생활이나 학업에 계속 응용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실제로 구글 G Suite를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과 교수님들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늘 협동하고 팀플하라고만 했지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글의 G Suite는 협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함께 프로젝트하기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지메일, 드라이브, 캘린더, 클래스룸, 메모, 구글 문서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회사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고 프로젝트하는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번 실습부터는 옆에 친구나 친구들과 함께 실습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친구들도 새로운 방법을 배운다고 좋아하겠죠. 협업 실습하는 전체적인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같이 프로젝트하는 팀원들의 주소록을 만들고 그 주소록에 등록된 학교 클라우드, 아이디 즉 G Suite 지메일을 한꺼번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룹스에서 팀 그룹을 만듭니다. 함께 사용할 캘린더,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각각 일정 관리와 공유할 문서 및 파일 관리용으로 사용합니다. 캘린더나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 때는 팀플 조장이 만들어서 소유권을 등록해야겠죠. 공유하기 위해서는 방금 만들었던 팀 그룹스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후 팀플 동료와 함께 문서를 만들고 함께 리뷰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중간에 회의는 구글 행아웃 챗과 미트를 이용합니다. 해야 할 일은 구글 킵에 메모를 작성하여 공유해서 하나씩 수행하고 표시합니다. 그럼 팀 구성이 끝나면 새로운 팀원들과 서로 인사를 합니다. 팀장은 가장 책임감 있고 프로젝트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결정을 합니다. 프로젝트 팀장의 경험은 회사 생활에서도 중요하겠죠. 학교 팀플에서 한 번씩은 팀장 역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더십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팀장의 역할입니다. 팀장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내 드라이브의 스프레드시트, 문서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사용할 학교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팀원들에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합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실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학교 클라우드 계정을 브라우저 로그인하면 실수를 방지하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다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합니다. 키보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D를 함께 누르고 주소창에 커서가 포커싱되면 drive.google.com을 직접 입력하거나 우측 상단의 바둑판 메뉴에서 드라이브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드라이브는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이니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알파벳 D를 함께 눌러서 브라우저 북마크바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을 사용할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새롭게 만듭니다. 콘텐츠를 만들 때에는 가장 먼저 콘텐츠 이름을 입력해서 구분이 편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팀 프로젝트 조언 주소록이라고 콘텐츠 이름을 등록하겠습니다. 이제 조원들의 클라우드 아이디 즉 학교 이메일로 만든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해보죠. 우측 상단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콘텐츠 공유 화면을 확인합니다. 조장이 만든 문서이기 때문에 현재는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아무도 없겠죠. 여기에 한 명씩 조원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도메인 내에서 이름이 확인되면 해당 사용자가 나타납니다. 이름이 맞다면 선택하고 수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나머지 팀원들도 등록을 해줍니다. 이제 조장이 만든 스프레드시트 문서는 조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팀원들은 수정 권한을 가진 협업 문서가 되었습니다. 수정 권한을 부여하면 자동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수정 권한의 문서가 공유되었다고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 스마트폰의 학교 G 스위트 계정을 등록했다면 스마트폰에서 알람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장은 왼쪽 파일 메뉴의 공동작업자에게 이메일 보내기 메뉴를 선택하고 조원들에게 해당 항목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팀원들은 자신의 이메일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프로젝트 기간 중에 변경이 되면 본인이 직접 수정하면 되겠죠. 팀장이 공유한 문서는 팀장의 문서이기 때문에 다른 조원들은 구글 드라이브의 공유 문서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의 클라우드 아이디가 확인이 모두 되었다면 매번 클라우드 아이디를 입력하는 대신에 그룹스로 그룹 아이디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조장은 groups.google.com의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우측 상단의 바둑판 메뉴에서 그룹스를 선택합니다. 그룹스는 평소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니 북마크는 안 해도 되겠네요. 상단의 그룹 만들기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그룹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그룹 이메일 주소에는 팀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주면 인식하기 좋겠네요. 그룹 이름 설명 등을 넣어주고 맨 하단에 그룹 참여에서 조직 내 모든 사용자 대신에 초대된 사용자 항목을 선택합니다. 팀원 외의 다른 사용자는 그룹에 참여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디폴트 세팅으로 이용합니다. 그룹을 만들었으면 이 그룹의 팀원들을 초대합니다. 그룹 가입 초대 항목을 선택해서 초대할 사용자의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팀원들이 사전에 동의했으니 왼쪽 메뉴에 바로 회원 추가를 선택합니다. 방금 작성했던 팀원의 주소록에서 팀원의 학교 이메일을 추가해줍니다. 환영 메시지를 작성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팀원들에게 환영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제 팀원들은 누구나 만든 그룹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팀원 전체에게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 이메일은 이메일을 보내는 용도 외에도 캘린더를 공유하고 공유 드라이브에 권한을 부여할 때도 사용합니다. G 스위트의 모든 콘텐츠 공유에 이용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정으로 프로젝트 참여를 못한다면
조장이 해당 팀원을 그룹에서 삭제하면 모든 권한이 삭제가 되겠죠. 이번에는 팀원들과 함께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팀플 캘린더를 만들어서 공유하겠습니다. 팀장은 캘린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주소창에 calendar.google.com을 직접 입력해도 되고 우측 상단의 바둑판 메뉴에서 캘린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서비스에는 개인 캘린더를 포함하여 다양한 캘린더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성하지 않았는데 왜 생성이 되어 있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G Suite 도메인 버전은 회사나 학교와 같이 조직, 단체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린더 목록 중에 하단에 다른 캘린더 바로 옆 플러스 기호를 클릭해서 새로운 캘린더, 즉 팀,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캘린더를 하나 만듭니다. 팀원들은 만들지 않고 팀장만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팀장이 새로운 캘린더를 하나 만들고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시 캘린더 화면으로 이동하면 새로 만든 캘린더가 보입니다. 해당 캘린더의 점색에 더매점을 눌러서 옵션 내용을 확인합니다. 더매점은 더보기 메뉴점의 약칭입니다.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설정 및 공유를 선택합니다. 설정 내용 중에 특정 사용자와 공유 항목이 있습니다. 사용자 추가를 눌러서 팀 프로젝트 그룹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권한은 일정 변경을 선택합니다. 보내기를 선택하면 팀 프로젝트 멤버들에게 이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팀 프로젝트는 캘린더 초대 이메일을 받고 수락을 하면 해당 캘린더가 자신의 캘린더에 추가됩니다. 팀 프로젝트 일정은 이제 등록 시 팀 프로젝트 캘린더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팀원 중에 아무나 입력해도 나머지 팀원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되었다고 스마트폰 알람도 보내줍니다. 해당 일정 시간이 되면 까먹지 않게 알람을 보내주기도 하니 알람 설정을 잘 이용하면 약속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 캘린더는 개인만 확인하고 이용하겠죠. 이제는 문서나 파일을 공유할 레파지토리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에는 파일을 공유할 때 이메일이나 USB를 이용해서 복사했지만 공유 드라이브를 이용하면 용량에 상관없이 저장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조회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큰 동영상 파일이나 개수가 많을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등록하면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도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오피스 파일이나 그림, PDF, 동영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한글 파일은 잘 보이지 않고 편집할 수 없으니 팀 프로젝트에서는 가급적 사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제출용으로 아래 한글이 필요하면 MS 워드 포맷으로 만들어서 아래 한글에서 워드 열기를 하고 편집을 해서 제출하세요. 아쉽게도 아래 한글은 구글 및 글로벌 소프트웨어랑 호환이 잘 안됩니다. 스마트폰에서 보기도 불편하고요. 이번에도 조장이 구글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팀원들에게 공유합니다. 주소록을 만들 때 북마크했던 드라이브 북마크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왼쪽 항목 중에서 공유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새 공유 드라이브를 만듭니다. 공유 드라이브 이름을 입력합니다. 만들었으면 이제 팀원들을 초대해야죠. 한 명씩 초대하는 것보다 방금 만들었던 팀 그룹 이메일을 이용하면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상단에 멤버 추가를 누르고 팀 그룹 이메일에 콘텐츠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다시 팀원들에게 이메일로 초대가 됩니다. 팀원들이 해당 링크를 클릭해서 공유 드라이브로 들어오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팀 공유 드라이브에 폴더를 만들고 필요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등록한 모든 파일은 내용 검색까지 가능하니 검색이 잘 될 수 있도록 파일명을 변경해 주면 좋겠죠. 팀 공유 드라이브에서는 별도의 공유를 하지 않아도 팀 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문서도 내가 수정할 수 있고 필요 없는 파일은 콘텐츠 관리자로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 파일은 휴지통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채팅이나 이메일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구글 G Suite에서는 다양한 소통 방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캘린더 일정을 만들 때 참여 여부를 확인해서 일정을 정할 수 있고 문서를 작성할 때 댓글을 입력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이지 않더라도 발표자가 영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고 참석자는 바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젠보드를 이용하면 아이디어 회의할 때 서로 전자칠판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도 있겠죠. 협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는 영상회의입니다. 영상회의라고 해서 얼굴을 계속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회의는 얼굴을 보면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발표자가 슬라이드로 발표를 하고 그 발표 영상을 함께 보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외국에서는 발표자가 발표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마이크를 꺼서 발표에 자동이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우리 문화와는 약간 다르죠. 영상회의 할 때 얼굴을 안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회의의 목적은 얼굴을 보면서 잘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이 아니고 발표를 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회의를 하는 목적입니다. 일단 영상회의를 하는 방법은 구글 미트에서 회의방에 초대해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캘린더에 일정을 만들고 해당 일정에 화상회의를 추가합니다. 해당 시간이 되면 캘린더의 영상회의에 링크를 클릭해서 영상회의에 들어갑니다. 영상회의를 하고 싶은 팀원이 방금 만든 팀 캘린더에 영상회의 일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캘린더 화면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이벤트를 만듭니다. 일정을 만들고 팀원들의 그룹 이메일을 등록할 수도 있지만 팀 캘린더를 이미 공유했기 때문에 팀 캘린더에 일정을 만들면 자동으로 공유가 됩니다. 회의 내용을 등록하고 시간을 정해서 화상 회의를 추가합니다. 회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공유해서 다른 팀원들이 회의 참석 전의 내용을 읽어보고 오면 회의가 빨라집니다. 회의 시간에 다시 발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즉,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회의 시간에는 가급적 발표는 간단히 하고 의견만 교환해야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구글 팀 공유 드라이브에 자료를 등록하고 스마트폰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다른 팀원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을 경우에는 행아웃 챗이나 행아웃 미트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메일을 이용해서 소통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중요한 점은 G Suite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팀원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격려하고 알려주면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만 구글 G Suite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않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팀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함께 향상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능을 모르거나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면 서로 사용법을 알려주고 도와주세요. 구글 G Suite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성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팀 프로젝트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팀 프로젝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지 실전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팀 프로젝트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오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도 수고 많으셨습니다.